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문벌 귀족사회 동료와 무신정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2세기에 이르러서 소수의 문벌 가문은 권력을 독점하면서 고려 정치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대표적인 문벌 가문으로는 이자겸 가문이 있었는데, 당시 이자겸은 자신의 둘째 딸을 고려 예종과 결혼시키고 셋째, 넷째 딸을 다음 왕인 고려 인종과 결혼시키는 등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자겸은 내친 김에 스스로 국왕까지 되려고 하며 인종까지 제거하려 했지만 다른 관리들의 반대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고려 왕실의 권위는 극도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자겸의 난 이후에 인종은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경 출신인 묘청을 등용하게 됩니다. 인종은 묘청을 통해서 서경촌도를 추진하고 황제국이 쓸 수 있는 칭제 건원, 금 정벌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묘청이 주도한 이런 개혁은 김부식 등 문벌 귀족의 반대에 막혔습니다. 묘청은 이에 불만을 품고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이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문벌 귀족 중심의 고려 사회는 크게 동요하게 되었습니다. 1170년 문벌 귀족사회가 동요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무신들이 기존의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의 무신들은 문신에 비해서 관직 승진이 제한되어 있었고 전쟁에서도 문신들의 지위를 받는 등 차별이 심했습니다. 무신들은 문신들을 제거하고 기존 왕인 의종을 몰아내고 명종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명종은 허수아비 왕이었고 이때부터 무신들이 정치 권력을 휘어잡게 되었습니다. 무신들이 권력을 잡은 이런 시대는 무려 100여 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이들은 중방을 중심으로 정치 회의를 개최하였고 사병을 기르고 많은 재물을 모으는 등의 서로 경쟁도 했습니다. 무신 집권 전반부에는 집권자가 자주 바뀌며 혼란한 사회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신 집권 후반부가 되면 이런 혼란도 점차 안정되게 됩니다. 특히 이의문이 제거하고 새로운 무신 집권자가 된 최충원은 정치기구로 교정도감, 사병 집단으로 도방을 설치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실무 능력이 부족한 무신 집단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문관을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최충원의 뒤를 이은 최우는 정방을 설치해서 인사행정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는 치안 유지를 위해서 야별초를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이 야별초는 나중에 삼별초가 됩니다. 한편 이렇게 무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그들이 사유재산 확대를 위해서 농장을 확대하고 백성을 가혹하게 수탈하자 이를 견디지 못한 하층민들은 각지에서 저항하면서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우선 공주 묘학소에서는 망이 망소이가 향, 부국, 소의 차별 대우에 분노해서 봉기했고 경상도 일대에서는 김삼이와 효심이 신라 부흥을 내세우며 봉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신분 해방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봉기는 모두 실패로 끝났지만 그만큼 당시 시대가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려 전기의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 현상과 무신 정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